그런 중립적인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 다 수사, 검사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정부 이러한 진술적인 그죠? 진술 증거를 우리가 생산함에 있어서의 어떤 정부 공무원들의 이 관여라는 것은 사실상 그 유사한 그런 위험성이 있는 거고 경관이라는 게 경찰이든 혹은 평화를 유지하는 판사든 간에 관계없이 사실상 보게 되면 어떤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6조라는 것, 수용법 제6조라는 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쭉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데, 자, 수용법 6조라는 게 우리가 이러한 진술적인 전문 증거에 관한 문제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상 뭐 여기서 중요 목적이죠. 또 그런 경관에 의한 이 수사 그죠? 이 조사라는 것은 완전히 그죠? 어떻게 돼요? 이러한 범죄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두 번째 우리가 논제들이 이제 관련이 있는데, 우리 수정헌법, 특히 헌법을 창시했던 우리가 헌법이죠. 우리 선조들은 미국의 선조들이죠. 사실상 이러한 증인의 사실상 법원에 출두하지 않은 증인에 의한 진술 내용을 우리가 받아주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법원에 나와야 있으면 우리가 사실상 가해자가 피의자를 가지고 우리가 당연하게 컨프런테이션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상 뭐 이 사람이 진술할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게 아는 게 아니라면 어떤 게 사람이 죽었다든지, 그죠? 또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있다든지 하게 되면 진술은 없으니까 뭐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경우는 우리가 허락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피고 자체가 자 보게 되면 여기서 당연하게 눈을 마주보고 크로스 엑자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거죠. 그러니까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가해자야 그죠? 어큐저와 어큐스 그죠? 피의자 사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컨프런테이션 클로즈라는 게 어떤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 내용이 맞느냐 아니냐를 우리가 서로 논쟁을 통해서 정리하고 검증하고 그죠? 나온 결과가 바로 이게 확실한 non hearsay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결론이 그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prior opportunity for cross examination인 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수용법 제6조라는 것은 뭐 이런 confrontation requirement에 대한 무제한의 어떤 예외사항을 제시하는 건 아니고, 이게 아니고 법원에서 일반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에 대한 자신을 비판하는 혹은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기소에 참여했던 사람에 대해서 내가 비판할 수 있는 그런 항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커먼로에 의한 일반적인 컨프런테이션 권리 중으로서 우리가 해석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시에 창건 당시죠. 파운딩 우리 미국이라는 나라가 창건 당시에 우리가 만들어졌던 예상이다. 1791년도에 이러한 커먼로라는 것은 소위 여기에서 본 부재 중인 증인의 조사에 어떤 조건적인 어떤 증인 채택이 가능했고, 여기서 보게 되면 unavailability of prior opportunity cross examine에 대한 나의 증인으로서 모든 할 수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또 사실상 전에 이미 그러한 증인에 대한 우리가 탄핵이 우리가 진액에 대한 우리가 임피치먼트가 있는 경우에 대한 우리가
조건부에 의한 그죠? 어떤 증인 채택으로서 우리가 인정됐다는 거죠. 그래서 실소송법 6조라는 것은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우리가 포함하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내용들 다 설명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크로스 익사민에 대한 사전의 기회라는 것은 충분하다. 단지 필요보다는 오히려 충분한 거죠. 필요보다는 충분성이라고 보는 거죠. 특히 이러한 진술 내용에 대한 증거로서 인정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필요 조건보다는 충분 조건으로 우리가 한 것이다 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그 요구라는 것은, 그러한 필요성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죠? 디스포지토하죠. 법률로서 우리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심한 여기서 보게 되면 그 신뢰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일반 판례라는 것은 이러한 두 가지 원칙에 일치되어 있고, 우리 케이스는 주로 이러한 건국의, 그죠? 미국의 건국의 창시자들의 어떤 이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내용이고, 따라서 법원에 참석하지 않은, 그죠? 법원에 출두하지 않은 증인의 이러한 진술 내용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만 우리가 받아주냐면, 어떤 경우가 진술자 자체가 우리가 없는 경우, 죽었다든지 어떤 병원에 있다든지 혹은 진술을 거부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이제 unavailable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 피고가 사실상 그 증인을 보고 우리가 서로 대질 신문할 수 있는 사전의 기회가 있는 경우에만 우리가 이러한, 그죠? 증인을 우리가 증거를 채택할 수 있는, 그죠? 법적인 내용이 될 수 있는.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이런 것들이죠. 아까 얘기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이런 디클라인이라는 것은 뭐죠? 진술이죠. 진술하는 사람이죠. 그죠? 일반적으로 내가 그걸 진술한 자가, 그죠? 법원에서 우리가 크로스 익자미네이션, 소위 대질 신문하기 위해서 출두했을 때 이러한 confrontation clause라는 것은 제한이 없다는 뜻이죠. 사용에 있어서는 prior testimony stand, 그죠? 과거에 했던 증인의 증언 내용에 대해서, 사용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서 그냥 무제한으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한 증인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따지고 들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법정 밖에서의 어떤 신뢰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죠? 우리가 따로 복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비록 같은 법원에서 같은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미 뭘까요? 무제한으로 우리가 안에서 우리가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질타할 수 있고, 그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항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한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조항 자체는 사실상 진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는 우리가 제한이 없다는 뜻이죠. 어떤 경우 그 진술자가 사실상 자기를 방어한다든지 설명하기 위해서 법정에서 우리가 출두하는 경우는 당연하게 우리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그죠? 그 진술 내용에 대한 우리가 채택 자체에 어떤 막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런 진술 자체가 사실상 조리 없는, 배심원이 없는 것과 같은, 또 컴프렌테이션이 없는 경우는 뭘까요? 주리가 없는 것하고 비슷한 걸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신뢰성도 없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고 자체가 확실하게 유죄다 이기 때문에 그럼 컴프렌테이션도 필요 없고 그냥 집어넣어. 근데 사실상은 우리 커먼로라는 뭘까요? 그 사람의 어떤 헌법상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대질 신문해서
실제로 나를 봤는지 내가 그런 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증인이 확실하게 설명하고 그죠? 논쟁을 벌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뭘까? 수정헌법 그죠? 6조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non-testimony hearsay라는 건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되는 비진술 내용이죠. 이 전문 증거라는 건 일반적으로 소위 우리 미국 건국 그죠? 이 프레머니까 건국의 우리 미국의 어떤 최초의 건국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뭘까요? 뭔가 국가로 하여금 그죠? 뭔가 이런 전문 증거의 법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좀 뭘까요? 이러한 플렉시빌리티를 좀 집어넣기 위해서 한 것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논히어스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 당연하게 이러한 프레머의 어떤 디자인이니까 뭘까요? 사실상 이게 뭐 뒤에 갑자기 만들어진 법이 아니고 이미 미국이 건국됐을 당시에 미국의 예를 들어서 최초의 헌법을 창시했던 그런 사람들이 사실상 이러한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가 무조건 우리 형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전문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우리가 이러한 건국을 창시했던 사람들의 어떤 의도들이 여기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러한 진술, 그죠? 진술 증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 뭘까요? 수용법 6조 자체가 뭘 요구하냐면, 자, 우리가 수용법, 일반적인 커먼 보통법이 요구하는 그걸 이제 따라야 되겠죠? 여기는 뭘까요? 당연하게, 어떻게 돼요? 자, 이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이 그 내용 자체가 과연 증인에 대한 탄핵이 사전에 있었느냐?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테스트모니얼이라는 건 증인이다. 한마디로 진술 내용이다. 라는 그 일반적인 광범위한 그 정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남겨둔 거죠.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러한 이 진술 내용 자체가 무엇이든 간에 최소한 뭘까요? 최소한 뭐 적용되냐면 우리가 프리밀리 히어링에서 사전 심리 절차에서 예를 들어 형사상의 재판에서 기본적으로 prior testimony에 대한 그죠? 사전에 증언에 대한 문제에 적용되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그랜저리니까 뭐 형사 사건이죠. 대배심 재판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러한 prior testimony에 대한 것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니까 prior testimony가 뭘까요? prior testimony라는 건 누가 과연 얘기했느냐, 그죠? 누가 얘기했으니까 당연하게 위트니스가 되겠죠? 위트니스가 얘기했는데, 위트니스가 얘기했던 것이 뭘까요? 테스티모니얼이었는데, 이 테스티모니얼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에비던스를 하기 위해서는 뭘까요? 당연하게 수용법 6조에 의한 임피치먼트가 당연히 선행되겠죠?